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도 아동간호학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쁘게 쓸 거예요. 아동간호학. 사실 아동간호학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신생아 시기의 간호는 정말 뭐 별이 5개. 네,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별이 5개면 작은 거예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할 때는 별을 한 1조개 쳐주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1조개. 아, 굉장히 중요하다. 꼭 외워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신생아의 생리적 변화예요. 물론 여러분들도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 이 변화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포인트로 두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자, 여기 있는 생리적이다. 즉, 생리적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생리적이다. 요거는 달라. 누구랑? 병리적이랑 달라. 즉, 이건 병이 아니라 정상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신생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정상적인 변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아기들은 꼭 미숙아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직은 기능들이 미숙해요. 그래서 면역력도 낮고 그리고 체온 조절 능력도 떨어지고 호흡도 약간 불규칙하고 굉장히 모든 기능들이 다 미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숙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변화가 크게 3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생아 시기에 나타날 수 있는 생리적 변화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크게 3가지. 자, 첫 번째 생리적 체중 감소가 있고요. 두 번째 생리적 탈수열이라는 게 있고 세 번째 생리적 황달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것과 세 번째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우선 생리적 체중 감소, 생리적 탈수열, 생리적 황달 다 생리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 병이 아니에요. 네, 병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히나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원인이 뭐냐, 왜 원인이 생기느냐라는 걸 보셔야 돼요. 사실 얘와 얘의 원인은 같습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잘 못 먹어요. 즉 엄마도 유즙이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아기도 아직 빠는 힘이 미숙하기 때문에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소변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양수라고 하는 아이가 양수를 먹고 소변을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양수의 양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수의 양을 가지고 아이의 신장 기능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 양수의 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계속 소변을 만들어서 싸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제대라고 하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한테 영양분을 받기 때문에 뭐 먹고 싸고 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니, 즉 출생을 하게 되니 아기가 스스로 빨아서 먹어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힘도 약하고 그러니까 빠는 힘도 되게 약하고 하다 보니까 익숙지 못해서 섭취하는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 생리적 체중 감소나 생리적 탈수열은 원인이 똑같아요. 즉, 아이는 원하는 만큼 섭취를 하지는 못하는데 배설되는. 근데 이때는 단순히 소변만 배설되는 게 아니라 엄마 밖으로 나와서 24시간 안에 태변이 나와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태변까지 생각해보면 섭취량이 배설량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쉽네요. 왜 쉽냐? 섭취량만 충분히 유지해주면 요거는 원상으로 복귀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생리적이라는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자, 보통 교재에 따라서 뭐 생후 2, 3일 또는 3, 4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할게요. 그래서 출생하고 나서 생리적 체중 감소는 생후 2에서 4일로 그냥 뭉뚱그릴게요. 2에서 4일 정도의 출생 시 체중에 5에서 10% 이내로 체중이 감소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원상으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지켜줘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다? 생후 2에서 4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늦게 나타나면 안 돼요. 그리고 출생 시 체중의 5에서 10% 이내로만 감소해야 돼요. 자, 그럼 아이가 보통 평균 3kg 정도로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300g 정도의 체중 감량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거 금방 아이가 잘 먹을 수 있으면 보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생리적 체중 감소라고 해서 어떠한 처치가 필요하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생리적 탈수혈이라고 하는 아이도 조건이 있어요. 사실 뭐 조건이라기보다는 증상을 좀 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도 똑같이 생후 2에서 4일로 잡을게요. 탈수로 인한 열인 거예요. 그래서 40도 정도의 열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특징은 다른 증상은 없어요. 사실 우리가 열이 난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염증 반응, 즉 백혈구가 반응을 할 때 열이 나는 건데 이때는 사실 백혈구 좀 미숙할 뿐더러 엄마한테서 받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서 한두 달 이럴 때에는 아이가 막 열이 나거나 고열이 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드물대요. 그런데 문제는 40도 정도의 열이 나는데 다른 증상은 없다. 이게 사실은 키워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키워드는 고열이 나지만 다른 증상은 없어요. 그리고 시기도 잘 봐주셔야 되겠죠. 당연히 언제 나타나느냐에 대한 시기. 탈수열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수분만 보충해주면 돼요. 수분을 보충해주면 정상 체온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보충을 해주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 이게 생리적 탈수열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생리적 황달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생리적 황달의 원인은 위에하고는 좀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 보통 우리가 적혈구라고 하는 아이의 수명은 120일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요 태어난 아이의 적혈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즉 태아 시기에 만든 적혈구였어요. 그래서 수명이 보통 80에서 90일 정도 수명이 돼요. 그래서 정도 수명의 적혈구가 그러니까 좀 빠르게 파괴가 되는 거죠. 파괴가 되면 자 일반적으로 괴짜가 또 마음에 안 걸리네요. 아, 손으로 쓰면 좋은데 손으로 쓰기가 제가 지금 좀 사정이 있어서 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적혈구가 파괴가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빌리루빈이라는 게 생기죠. 헤모글로빈에서 빌리루빈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제 수업은 기본 이론 수업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 들으시고 특강을 대비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많이 설명을 드리진 않아요. 빌리루빈이 생성이 되고 이 빌리루빈을 처리하는 기관은 간이에요. 간. 그래서 간이 이 빌리루빈을 처리해야 되는데 적혈구도 많이 파괴되고 아직 아기가 어리다 보니까 간 기능이 미숙해요. 그래서 생기는 게 생리적 황달이에요. 자, 요거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조건은 적어도 생후 이것도 2에서 4일이에요. 즉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누렇게 황달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는 정상적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병리적 황달이라고 하는 태아 저가구증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막 전체적으로 뭐 눈동자까지 황달이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24시간 이내에 황달이 생겼다. 그런 경우에는 생리적 황달 아니에요. 그래서 생후 2에서 4일. 근데 많은 분들이 얘를 그냥 두면 정상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두 경우로 나뉘어지게 돼요. 즉, 그냥 둬도 되는 경우. 음, 음. 정말 정상이어서 관찰만 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우리 뭐 하냐면 광선요법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광선요법 할 때 주의사항은 제가 그림을 띄워드리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지금 아기 보시면은 어떤가요? 아기를 보시면 제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광선요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을 우리가 이제 광선요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상적인 신생아에게서 생리적 황달이 나타날 수 있는데 만약에 생리적 죄송합니다. 빌리루빈 수치가 일정 수치 이상, 보통 우리가 이제 15mg per 데시리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치 이상을 만약에 보이게 되면 그때는 빌리루빈 배출을 돕기 위해서 광선요법이라는 걸 쓰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사실은 간호가 또 이제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하자면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딱 눈에 띄는 게 우선 안대를 착용하고 있죠. 네. 광선에 의해서 이제 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대를 착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옷을 다 벗고 있어요. 하지만 기저귀는 차고 있죠. 네, 그래서 생식기를 보호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나와져 있고 아이가 옷을 홀라당 벗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 체온 유지, 즉 보온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체온 유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신생아는 체온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스스로 유지하는 게. 뿐만 아니라 이 빛에 의해서 이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탈수도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탈수 주의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몸에 골고루 이 빛이 닿아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체위 변경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 말고라도 여러분들께서 학원에서 수업 들으신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광선요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 안대 착용이라고 하는 부분과 체위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까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마치 주문처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를 해야 된대요. 유튜버라면 해야 되는 주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그래서 또 오토바이 소리가 또 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저는 거기에 입소문까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부담스러우신가요? 네, 어쨌든 언제나 여러분들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화이팅이고 질문 환영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